최서원 씨가 윤석열, 한동훈 등 본 사건 피고 5인에 장시호, 이규철, 이지훈 등 3인을 추가 총 8인의 5억 6천만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 150쪽에 이르는 소장에서 최서원 씨는 특검 제사팀이 안모비서가 개통하여 장시호가 사용한 태블릿을 자신의 것으로 조작한 정황을 구체적인 증거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증거들은 본 재판, 그리고 최서원 씨의 태블릿 반환 소송 재판에서 확보한 것들입니다. 최서원 씨가 이 모든 증거를 수집 수합하는데 사건 발생 기준 10년, 소송 제기 기준 약 5년이 걸렸습니다. 반면 윤석열, 한동훈 피고인들은 당시 무한대에 가까운 수사권으로 한 달 안에 이 모든 증거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개통한 태블릿은 최서원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무려 3차례 특검에 했다는 안모 비서의 사실 확인서 내용대로 피고인들은 최서원의 태블릿이 아니라는 증거들은 철저히 은폐 및 인멸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규철 등 특검이 최서원의 태블릿이라 공식 발표한 근거인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기록과 자료조차 인멸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특검이 최서원의 태블릿이라 발표한 근거는 모두 스스로 탄핵해버린 셈입니다. 태블릿 입수 경위와 사용자 등 장시호의 모든 진술은 반환소송 재판부 1심, 2심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통자 안모 비서의 결정적 사실 확인서가 제출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반박도 하지 않고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재판의 특성상 원고가 찾아 제시한 증거들을 피고인들이 전혀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인들이 인한 셈입니다. 피고들의 일말의 기대감을 갖는 것은 JTBC 태블릿 2심에서도 원고가 유죄를 받았기에 설사 피고들이 장시호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했어도 2심 유죄, 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논리 단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이 논리는 최서원 앞에서는 통할 수 없습니다. 최서원의 소장 앞에서는 피고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입장에서도 1심에서 피고들이 조작한 장시호 태블릿이 유죄의 증거로 제시되었고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습니다. 원고 본인은 10년간의 노력으로 특검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잡아냈습니다. 이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국가는 포상을 해주진 못할 망정 단지 JTBC라는 언론사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차례를 구속시킨다는 게 합당한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JTBC 태블릿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포커 수준의 핵심 증인 취소, 증거 기각에 항거, 저의 26년 진실투쟁의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해당 재판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비문명적이었는지 본인의 상고 이유서를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현직 언론인이 사람도 아닌 JTBC라는 같은 언론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재판을 받다 목숨을 잃고 2차례 구속된 사태 관련 국경 없는 기자회의 제소, 곧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서원의 태블릿을 보도했을 때 본인은 그 보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IT기기 실사용자 문제는 검찰이 사실조회, 포렌식 조사로 너무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작 보도 의혹이 끊이지 않자 당시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가 한국인터넷미디어 협회장으로 있던 원고에게 당신이 전문가니까 조사해서 JTBC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여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11월 말에서야 JTBC 보도 전체를 모니터링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란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2장의 최서원 셀카 사진을 강조하지만 엄밀히 2장 모두 셀카가 아닙니다. 같은 모임에 참석한 5살짜리 최서원의 조카 장승호 딸이 찍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개통자는 청와대 홍보 담당 김한수였습니다. 태블릿에 저장된 청와대 문건은 대부분 홍보 자료였습니다. 그럼 개통자 김한수가 홍보용으로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금 납부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한동훈 등의 특검은 김한수와 공모, 김한수가 요금을 납부한 기록을 은폐하고 위증을 하여 김한수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처럼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태블릿 계약서마저 위조한 게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은 2012년 6월 22일 개통된 뒤 요금 납부 미납으로 9월에 사용 정지되었다가
11월 27일 박근혜 대선 선거운동 첫날, 김한수가 개인카드로 요금을 납부, 2분 뒤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김한수가 요금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면 김한수가 사용한 게 뻔하니 특검과 김한수는 요금 납부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6년 12월 18일 국회에서 김한수 태블릿 사용론을 발표합니다. 내세울 건 조작된 최서원 셀카 2장밖에 없던 JTBC와 특검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7년 1월 5일 장시호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한 뒤 1월 11일 이규철이 이 조작된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JTBC 태블릿과 달리 장시호 태블릿은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전까지 검증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피고들은 J태블릿을 조작하여 JTBC 태블릿 조작론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아무 대응을 못하던 JTBC는 장시호 태블릿 발표된 직후인 1월 18일에야 원고를 고소합니다. 장시호 태블릿이 L자 비밀 패턴이라 발표되자 JTBC도 자신이 보도한 태블릿도 L자로 되어 있다고 처음 발표합니다. 최서원이 평소 L자를 쓰니 태블릿 2대 모두 최서원 것이란 논거로 원고를 고소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재판에서 원고는 포렌식 기록과 장시호의 거짓말을 인정한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2017년 1월 5일 장시호와 함께 L자 패턴을 조작해서 쳐넣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JTBC 태블릿의 비밀 패턴 포렌식 기록도 장시호 태블릿과 똑같습니다. 장시호 태블릿 L자가 조작되었다면 JTBC 태블릿 L자도 조작된 것입니다. 이 태블릿 조작을 주도한 윤석열과 한동훈은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에 오릅니다. 원고는 2018년 5월 29일 윤석열과 한동훈의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L자 패턴을 주요 증거로 사전 구속됩니다. OECD 주요 국가 현직 언론인 중 최초로 사전 구속되는 사태에 당시 지검장 윤석열이 이를 모르겠습니까? 그 구속의 증거로 자신들이 특검 시절 조작한 L자 패턴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몰랐겠습니까? 심지어 윤석열은 결심, 구형을 열흘 앞둔 2018년 11월경 홍석현 JTBC 회장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 측은 중앙지검장이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징계 사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본인은 사람도 아닌 JTBC라는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5년 구형에 2년 선고를 받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선고문에는 장시호 태블릿의 L자 패턴이 주요 증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2017년 12월 8일 첫 입장문에서부터 지금까지 태블릿 사용자는 김한수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JTBC 태블릿 사건 1심에서는 김한수 증인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는 김한수 증인이 곧바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체된 재판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김한수 증인을 취소시켰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태블릿 조작 진실을 덮어버리겠다 선언한 격입니다. 그 충격으로 제 동료는 하늘에서라도 태블릿 조작 진실을 밝히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습니다. 원고 역시 재판부가 기존에 채택된 증인과 증거를 이유 없이 취소시킬 때 100번이라도 목숨을 끊고 싶었습니다. 제 동료가 먼저 결단하는 바람에 이제 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태블릿 조작 은폐 세력을 응징, 심판해야 할 운명입니다. 반면 J태블릿은 안모 비서가 개통, 장시호가 사용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시호는 온갖 위증으로 피고들의 조작 범죄에 협력했습니다. 안모 비서가 진실을 폭로하자 장시호는 자택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11월 중순경 원고는 장시호를 만났습니다. 울면서 태블릿 관련 내용은 다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연락을 하겠다고 말하는 장시호의 모습에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최서원 씨는 장시호와 그의 변호사 이지훈에 대해서는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발생 10년째 접어들며 태블릿 사건은 1894년 프랑스 군부와 검찰이 메모를 조작, 드레피스 대위를 간첩으로 덮어 씌운 이른바 드레피스 간첩 조작 사건과 판박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단 1년 만에 피카르 대령에 의해 메모가 조작된 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프랑스 군부와 검찰, 법원은 드레피스의 종신형을 선고하고 진실을 밝힌 피카르 대령을 구속시킵니다. 이에 분노한 대문호,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는 군부와 검찰, 법원을 규탄하는 칼럼을 기고합니다. 프랑스 법원은 에밀 졸라의 군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선고, 졸라는 역사는 내가 프랑스의 명예를 지켰다고 기록할 것이란 말을 남기고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러나 졸라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하다 결국 조작 세력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드레피스의 변호사 역시 재판정에 들어서다 조작 세력의 총탄을 척추에 맞고 평생 불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작의 진실을 덮을 수 없자 조작의 실무를 맡은 앙리 대령 등 5명이 차례로 의문사를 당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감옥에서 버틴 피카르 대령이 주도 재심의 재심을 거쳐 무려 12년 만에 드레피스는 무죄 석방됩니다. 드레피스는 소령으로 진급, 피카르 대령은 국방장관이 되며 프랑스는 스스로 명예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명예를 회복하는 대가로 세계적 대문호 에밀 졸라의 목숨을 바쳐야 했고 조작 세력 5명도 죽어야 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대통령, 법무장관을 지낸 윤석열, 한동훈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대체 몇 명이 더 죽어나가야 본인들 혹은 본인들 조직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자인할 겁니까? 아니면은 관련자들이 계속 죽어나가 진실이 영원히 은폐되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제 동료가 죽고 제가 구속되니 이제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 안도하고 있습니까? 프랑스 군부의 검찰 법원이 드레피스 재판에서 모든 증인과 증거를 기각시키며 졸속으로 종신형을 선고, 악마의 섬에 유배시켜도 진실을 밝혀낸 피카르 대령, 에밀 졸라의 재판에서 진실이 속속 터져 나왔습니다. 억지로 저를 구속시켰어도 제가 확보한 증거로 최서원 씨가 직접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저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 재판에서도 조작이 확정, 재승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장시호 태블릿은 아예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으면서 감추려 했으나 최서원이 반환 소송을 하면서 조작 증거가 다 튀어나왔습니다. 1. 2심의 양심적 판사들은 단순히 태블릿을 반환, 포렌식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준 것을 넘어 장시호의 모든 태블릿 관련 거짓말을 인정, 사실상 태블릿 조작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본 재판부도 지난 3년간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받아주어 그 증거들로 피고인들의 태블릿 조작 행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예 반박조차 포기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으로 부실 조작 수사를 시인하고 수습하는 게 마땅하나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범죄에 대해 3년 전부터 공수처에 고발을 시작 무수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만 10여 차례 하며 관심을 보이나 정작 윤석열, 한동훈은 물론 김영철, 박주성 등 일개 검사들조차 소환하지 못하고 사건을 들고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최서원의 반환소송, 원고의 손배소송으로 일단 사건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고도 에밀 졸라와 같이 2024년 10월 신혼여행차 미국을 방문, LA 영사관 앞에서 공정재판을 촉구하고 시카고 인권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그 망명 신청서는 유효하고 여전히 미국 정부로부터 질의서가 오고 있습니다. 에밀 졸라가 영국에서의 망명 생활을 포기하고 진실을 밝히러 프랑스로 귀국, 결국 목숨을 내던지며 진실을 밝혔습니다. 원고 역시 JTBC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시킬 게 뻔했지만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 조작 증거를 확보해준 본 재판부 등을 믿고 진실을 공식화하기 위해 망명을 포기 귀국했습니다. 부디 재판에 제출된 근거만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